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OTT 독재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운 것처럼 가장하며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여파로 OTT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넷플릭스는 공격적인 콘텐츠 및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1위 사업자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모습입니다. 20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142만 명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고 올해 1월 1257만 명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더 큽니다. 같은 기간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OTT 수요가 점차 줄면서 가입자 감소를 겪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 3월 선보인 오리지널 콘텐츠 더 글로리 시즌2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퀸메이커, 택배기사 등이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면서 이용자 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런데 왜 넷플릭스가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OTT 독주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가 K 콘텐츠의 투자를 증액하는 이유는 확실한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는 기존 구독자들이 포화 상태에 있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아시아, 그 중에서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OTT 간의 경쟁 중인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먹히는 콘텐츠가 바로 K-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확실한 타겟을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로 잡고 K-드라마를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만 치중해서 방영한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자체 콘텐츠를 워낙 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칫 넷플릭스처럼 오징어 게임 대박으로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고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가 자리 잡은 유럽과 미국에까지 K-드라마가 우위를 범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고도 디즈니 플러스가 K-드라마를 아시아권만 방영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넷플릭스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는 전세계 시청자들로부터 되풀이되는 같은 스토리의 미드와 미 애니 콘텐츠로 식상함을 안겨주며 현재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고 급기야 캐나다를 시작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팀을 해체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도 손을 뗀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식상한 미국 콘텐츠를 K-드라마라는 대안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과는 반대로 디즈니 플러스는 실패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아시아 상위 랭킹이 대부분 한국 드라마로 대부분 오래전부터 한국적 감성을 이해하는 작품들이 확고히 아시아 순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OTT 업체들은 잘 될 것 같은 모든 한국 IP를 가져가는 오리지널 구조를 만들었고 한국 제작자들은 글로벌 OTT의 외주 업체로 인가공업 업체처럼 특정 마진만 챙겨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내에서는 시리즈물이 성공할수록 배우들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드라마 산업 자체가 글로벌 OTT의 자본력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대기업 제작사도 그러한 점에서 증가하는 비용이 마진 축소로 이어지다 보니 수익이 작아지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사업 구조상 특히 드라마의 경우 방송을 타야 하기 때문에 광고주의 입김이 강하고 그 말은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광고가 많이 들어와 제작비가 풍족하게 들어오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제작사는 증가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롤러코스터 타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드라마 제작은 국내 경기를 많이 탄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한 드라마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드라마 콘텐츠가 국내 경기를 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외부의 큰 시장을 뚫어야 하는데 중국의 한알령은 아직 풀리고 있지 않고 있고 늘어나는 제작비를 커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중국만큼 시장이 커지면 대한시장으로 도전해볼 만하지만 아직은 인도의 경제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재 국내 드라마 시장의 특성은 꼭 인기와 흥행이 수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지현이 출연했지만 폭망한 드라마 지리산의 경우 많은 제작비를 들이고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판권을 사간 나라들이 많아 제작사인 A스토리는 많은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국내 제작사는 판권 수익으로 먹고 사는 구조로 넷플릭스 등의 대형 OTT 등장은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신 특정 마진을 확보하는 구조로 가게 되었지만 그것도 현재 한계에 부딪혔고 그 마진만으로는 증가하는 제작비를 전부 커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 PPL로 커버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지만 중간 광고나 PPL 자체가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고 광고 없이 언제든 시청이 가능한 글로벌 OTT에 손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결국 국내 배우들의 늘어나는 몸값은 그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OTT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IP는 없이 일정 마진만 챙기는 인가공 외주 업체로 전락한 한국 콘텐츠 산업을 현재의 국내 리스크를 이용해서 글로벌 OTT가 우리의 몫을 다 챙겨가는 것을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끔 넷플릭스가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매년 드라마 제작비에 16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정 금액이 4년 동안 2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1년에 약 8,250억 정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로 넷플릭스가 올해 전세계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제작하는 데 쓰겠다는 비용이 약 20조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8,250억, 전체 약 4% 정도를 K 콘텐츠 제작에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시장을 미드와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는 K-드라마에 10%도 아니고 고작 4%를 투자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K-드라마의 투자를 매년 2배씩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넷플릭스가 4년간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껏 투자했던 비율을 낮추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왜냐 매년 2배씩 올렸던 투자비는 올해만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계산으로 따지면 넷플릭스는 내년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야 지금까지 투자 비율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투자를 받은 것처럼 뻥튀기를 하며 그냥 금액으로 3조 3천억을 강조하고 해외 매체에서도 그동안 넷플릭스가 매년 2배씩 K 콘텐츠의 투자 금액을 늘린 것을 무시하고 넷플릭스가 엄청난 금액을 K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쓴 가짜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꼴입니다. 진정한 우리나라 기자라면 넷플릭스의 4년간 3조 3천억 원의 투자 발표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콘텐츠 투자를 동결했다는 표현으로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어야 넷플릭스가 뜨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계 어느 OTT에서도 K 콘텐츠에 이만큼의 투자를 하는 OTT는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철저하게 투자비 대비 K 콘텐츠가 확실한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시청자 중 넷플릭스는 고마운 OTT라고 그런 OTT를 까지 말아라는 뉘앙스로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면 넷플릭스의 K 콘텐츠 구조는 왕서방과 제주 부리는 곰의 관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미국, 유럽, 심지어 남미 콘텐츠 제작자와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비율에서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의 제작자들은 런닝 개런티 개념으로 넷플릭스에서 수익이 나오면 일정 비율로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계속 가게 되어 있지만 한국은 처음 투자비를 받고 콘텐츠가 방영을 하면 모든 수익이 넷플릭스로만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A스토리는 초창기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고 킹덤 1, 2와 킹덤 아신전을 제작했고 넷플릭스에서 K-좀비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후에 이 컨텐츠에서 나오는 2차 저작물의 수익까지 모두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구조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지 않고 국내 투자로 제작해서 방영권만 넷플릭스에 주며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2차 제작물의 수익은 모두 A스토리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킹덤3 제작이 완전 불투명해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은 넷플릭스에게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독립선언과 같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파업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100%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오리지널이 아닌 진행 중인 K-드라마에 대한 견제가 생기게 되고, 진행 중인 K-드라마를 전세계 동시 방영을 하지 않거나 노골적인 시간차 방영을 시작한 것이고, 이번에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 또한 미드와 이레니 등에는 유리하지만 회차가 늘어날수록 K-드라마에게는 불리하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대 넷플릭스 순위에 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목록에서 사라지고 K-드라마들 역대 순위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넷플릭스의 조치는 보이지 않게 K-드라마 제작자와 K-컨텐츠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K-드라마가 수익을 엄청나게 내주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순위를 K-드라마가 장악을 해서 오히려 권리를 더 주장하고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견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가져다주는 이득에 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4년간 3조 3천억 원의 투자 금액은 오히려 투자 동결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안은 현재 70%의 K-콘텐츠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넷플릭스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국내 OTT들이 글로벌 OTT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 길은 국내 기업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국내 대기업에서 디즈니 플러스 OTT가 시장에 나올 때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넷플릭스 대한 글로벌 OTT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기업 중 충분한 자금력이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OTT 시장을 포기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냥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